뉴욕시가 코리안타운 일대 업무용 빌딩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해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는 일요일부터 인상됩니다. 뉴욕시 쉘터 등에 수용 중인 난민 10명 중 7명이 자녀를 동반해 뉴욕시 공립학교가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콜로세움에 임시 난민센터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TKS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맨하튼에 빈 사무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코리아타운 일대 업무용 빌딩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해 코리아타운 일대도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토록 하는 도시계획 개편 법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신규 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맨하튼 타임스퀘어 남쪽에 주거단지를 대거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 지역은 남북으로는 맨하튼 23스트릿에서 40스트릿, 동서로는 5에비뉴에서 8에비뉴까지 40개 블록을 조금 넘는 지역입니다. 뉴욕시는 이 두 조례를 뉴욕시의회에 회부했으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가 돼야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맨하튼의 업무용 빌딩 공실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계획이 현실화되면 맨하튼 도심에 2만 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는 일요일부터 인상됩니다. 지난 6일 뉴욕시 교량 및 터널 통행료 인상에 이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대중교통 1회 탑승 기본요금은 오는 20일부터 현행 2.75달러에서 2.90달러 5.5% 오릅니다. 또 버스와 전철의 7일 무제한 탑승권은 현행 33달러에서 34달러로 1달러 인상되고 30일 무제한 탑승권은 현행 127달러에서 132달러로 5달러 오릅니다. 아울러 MTA 익스프레스 버스는 기본 요금이 현행 6.75달러에서 7달러로 오르고 7일 탑승권은 현행 62달러에서 64달러로 2달러 인상됩니다. 한편 요금이 인하된 노인 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 결제 방식인 옴니 이용자 우대 혜택도 20일부터 확대됩니다. MTA 이사들은 이번 인상으로 약 3억 5,5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고 자본 개선과 운영 비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시 쉘터 중에 수용 중인 난민 10명 중 7명이 자녀를 동반해 뉴욕시 공립학교가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7월 30일 기준 뉴욕시 쉘터에 수용된 난민은 56,633명이며 이 중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난민이 46,600명으로 전체 난민의 72%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구 기준으로는 난민 가구가 25,267가구이며 이 중 45%인 11,499가구가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추산되며 올 가을 학기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녀가 17,60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올가을 공립학교가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중언어 교사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뉴욕시 규정상 한 학교에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20명 이상이며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도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해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콜로세움의 인시 난민센터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은 지난 16일 나소 카운티 콜로세움을 임시 난민센터로 전환하면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며 콜로세움이 뉴욕주에서 가장 활용도가 낮은 자산인 만큼 이를 난민센터로 사용하자고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리처드 보로장은 이것은 퀸즈 카운티와 나소 카운티의 대결이 아니라며 우리가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통합시키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브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은 우리는 이민자 보호 도시가 아니다라며 이런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레이크맨 카운티장은 우리는 많은 다른 도시들처럼 난민을 초청한 적이 없으며 난민 문제는 연방 차원의 문제이므로 연방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나소 카운티 주민들도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며 누구도 이를 강요할 수 없다며 뉴욕주가 콜로세움의 난민센터를 추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포 카운티에서 비블리오 폐혈증으로 1명이 숨지고 커네티컷주에서도 같은 병으로 2명이 숨지자 뉴욕주가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블리오 폐혈증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김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주 사이 뉴욕 일원에서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감염으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입원했습니다. 뉴욕과 커네티컷주 보건당국은 최근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1명, 커네티컷에서 2명이 해당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는 생구를 섭취하거나 바다 수영을 통해 감염되는 균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하며 생존하더라도 대부분 사지를 절단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 균은 특히 여름철 해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왕성하게 활동하고 감염 시에는 설사, 위경련, 구토,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혈류를 타고 들어가 연조직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해수온이 상승하며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동부 해안에서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가 연간 10건에서 8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달 16일부터 산업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임대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산업안전 미인증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다음 달부터 발효됩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공인된 안전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를 판매 및 대여하는 온오프라인 업체에는 위반 사항이 통지되고 미인증 기기 유형별로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고거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그리스트와 같은 중고시장에서 산업안전 미인증 중고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위반 사항이 통지되고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인증 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위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미인증 기기와 뉴저지나 커네티컷 등 뉴욕시 외곽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온 기기에는 위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올 한 해 154건의 전기자전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 모빌리티 기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과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한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자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한인이 1,989명으로 지난 2021년부터 4.2% 늘어나며 한인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심장질환 사망자가 1,350명으로 전년보다 8.7% 급증해 2위에 오른 반면 뇌혈관 질환은 505명으로 3위를 기록했지만 전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는 2021년 863명으로 사망 원인 3위였지만 2022년에는 373명으로 55.4%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자살자는 235명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하며 사망 원인 8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미국 전체 통계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이며 암이 2위로 조사됐습니다. 400억 달러대 가상화폐 사기로 알려진 테라폼 사기를 수사 중인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인 신영선 씨를 신문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400억 달러 가상화폐 사기로 고발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 신영성 씨와 그의 회사 차이코퍼레이션을 수사하게 해달라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1970년 국제협약에 따라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신영성과 차이코퍼레이션의 결제 처리 방식,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사용 등에 대한 증거 수집 등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한 달 만에 법원 승인이 내려진 것입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1년 9월 17일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등의 이름을 일찌감치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국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3월 30일 가상화폐 수사를 위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국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이를 기각해 신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유한우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가족관계가 영장기각 사유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자신의 생명의 최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총기가 아니라 마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 보건에 대한 최대 위협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진통제성 마약인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이라는 답변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는 비만 23%, 총기 20%, 암 11%보다 훨씬 높은 것이어서 미국인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50%가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다고 답변했으며 69%는 코로나19가 건강과 웰빙에 주는 리스크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를 하루 종일 또는 때때로 착용한다는 답변도 15%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6개월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소스 측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는 진드기나 모기에 물린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후 8시에 본방송에서 특선영화 검사회전이 방송됩니다. 검사회전은 군도, 마이웨이, 리멤버를 제작한 이희령 감독의 영화로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된 검사가 감옥에서 만난 전과 구범, 꽃미남 사기꾼의 혐의를 벗겨 밖으로 내보낸 후 그를 움직여 누명을 벗으려는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검사회전은 한국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총 970만 관객을 동원해 2016년 상반기 최고 흥행 영화를 기록했습니다. 막춤도 불사하며 한없이 가벼운 바람둥이 사기꾼 역할을 소화한 강동원의 연기,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폭력검사 역을 맡은 황정민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에 이성민, 박성웅, 김응수 등 베테랑 배우들이 열연을 펼칩니다. 시청자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가운데 중국이 이 회담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폴트설이 끊임없이 나돌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어제 뉴욕 남부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중국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1,000건 줄어들며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우방국인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공무원에게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기존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틱톡 계정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크레딧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 렌탈을 거부한 렌트카 업체 에비스 버젯에 2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CNN은 중국 경제의 공경은 미국 주식 보유자에게도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며 중국 경제 둔화는 세계의 경제 성장 속도도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증시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 가치가 금융 안정에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연준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9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하는 30년 전통의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가 19일 토요일 오후 6시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팍에서 열립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의 추억의 음악 팝송, 그리고 낭만 가곡의 밤, 국악, 태권도, K-팝의 화려한 음악과 댄스가 펼쳐집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께는 김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업 키스그룹에서 어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제2회 공경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풍성한 만찬과 흥이 넘치는 이번 행사는 9월 22일 금요일에 오전과 오후 두 번에 나누어 열립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머레이힐역 먹자골목 오픈스트릿에 마련된 키스그룹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2배 더 풍성해진 키스그룹의 제2회 공경의 날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18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